정치 현안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2달 됐죠.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과 발을 맞출 대표를 새로 뽑았는데 강성의 정청래 대표가 뽑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1야당 국민의힘도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죠. 두루두루 이분의 시각이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보수 진영의 대표 논객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어서 오십시오. 조 대표님. 예. 오시는 길 괜찮으셨어요?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한참 기다렸어요. 잘하셨습니다. 예. 이슈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장면 하나가 포착이 돼서 국민들을 놀라게 했는데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지금은 이제 그만뒀습니다만 맡고 있었던 이춘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듯한 장면이 기자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부적절한데 자세히 보니까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같은 AI 관련 기업의 주식. 그런데 이춘석 의원은 새 정부 국정기획위에서 AI 정책을 담당했던 분. 와, 이거 설상가상 첩첩산중.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날벼락을 맞았다는 생각이 들다가 날벼락이 아니라 벼락을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씀? 날벼락과 벼락은 다르죠. 날벼락은 네. 엉뚱하게 벼락이 떨어지는 건데 벼락 맞는 것은 우리나라 속담으로 좀 당할 사람이 당한다, 당할 세력이 당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 등장한 이후에 민주당이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과 어제 있었던 일은 너무나 상반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되어버리잖아요. 예. 지금 잘 말씀하셨듯이 이춘석 의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죠? 차명 네. 거래는 의혹이 아니라 실체라는 것을 인정했으니까 그렇게 탈당 사퇴를 선언을 했는데 네. 그게 지금 뭐 이해 충돌 문제라든지 주식 시장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런 것과 완전히 직결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폭탄을 던진 건데. 폭탄을 던진 수준이라고 보세요. 민주당이 반시장적 어떻게 보면 또 반기업적 정책을 계속 내어놓고 방송을 장악하는 방송법은 어제 하나 통과시켰고 그다음에 대북 정책에서 정동영 그리고 국정원장 두 사람이 계속 김여정에게 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여정에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김여정이 가장 싫어하는 대북 방송 중단하고 시설까지 철거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정원이 비밀리에 해온 북한에 대한 비밀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 예. 그게 북한 사람들의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북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는 거거든요. 대북 확성기 방송뿐만 아니라 이건 인권 문제고 북한 사람들이 외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를 다 막아버리면은 딱 좋아할 사람은 김여정, 김정은이에요. 이게 다 합쳐지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2달 동안 중도 실용적인 정책을 편다고 해왔던 것을 거의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다시 좌우 대결 구도로 가는 그런 쪽을 지금 민주당이 선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래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과 정청래 민주당의 정책과 이미지가 달라져요. 한 사람은 굿캅이고 한 사람은 배캅인데 이게 균형을 이루면 괜찮아요. 그러나 이게 완전히 상충돼 버리면은 그 심하게 말하면 여권 내의 일종의 분열 비슷하게 그렇게도 갈 수 있거든요. 여권 분열로 갈 수 있다. 사실은 조갑재 대표께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만나면서 지금 뭐 실용정책, 중도정책 잘하고 있다 칭찬도 하셨던 분인데 지금 당이 너무 나가는 거예요. 당이 너무 나가고 있다고 보세요? 저거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내세워가지고 추석 전에 폭풍처럼 몰아치겠다는데 얼마나 부작용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느냐 이거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에 힘을 사실 싣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세요? 의중이 그쪽이 아니라고 보세요? 조금 천천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난 갖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 이 언론 개혁이라는 게 그 말이 안 되는 게 언론 개혁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외국에서 보도하면은 예. 독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왜 언론 개혁을 합니까? 그럼 언론이 예. 민주당을 개혁합니까? 이건 서로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아하. 그런데 언론 개혁해놓고 하는 거 보면은 주로 KBS, MBC, EBS 이쪽의 사장을 마음에 맞는 사람 선임하고 그 보도 책임자 임명할 때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민주당에서는 그게 그런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 개혁이란 말도 안 되지만 언론 정상화의 오래된 문제는 현존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보도를 하도록 하는 게 그게 그렇죠. 예. 언론 개혁의 목표가 돼야지. 독립성, 공정성. 장악은 아닙니다. 언론 장악을 언론 개혁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조 대표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그럼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계속 주장했던 중도 실용 그리고 네. 심지어 보수까지 나는 아우르겠다고 그렇죠. 했던 그 기조와 지금 이제 당이 이끌고 있는 이 기조가 지금 맞지 않고 맞지 않죠. 이춘석 의원의 이 어딥니까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도 완전히 자부정입니다. 자아부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의 도덕성이 이렇게 하려면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은 네. 도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덕이 받침돼야지 끌고 가죠. 그 핵심적인 법사위원장 하는 사람이 그것도 실시간으로 그 본회의에 앉아가지고 거짓을 하고 있는 게 잡혔다면은 네. 그 상당히 이게 폭발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 달벼락이 아니라 이건 벼락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주식 투자자들이 이 주식 양도세 문제 때문에 가뜩이나 부글부글 그렇죠. 하고 예, 있었는데 예. 거의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아예 폭탄 던져버렸다 보시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으로 장난치면 패가 그러니까. 망신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 강한 철학을 갖고 있는데 그럼 이 대통령이 좀 나서서 이 시점에서 한마디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춘석 의원 이 사태 혹은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앞으로 그 8.15 관계로 예.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스피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8.15 스피치. 거기서 큰 방향을 한번 재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방향이요. 예. 그러면 뭐 이춘석 의원 본인 말은 국민 대통합 아닙니까? 예. 국민 대통합의 실사구시라는 거거든요. 예. 실용이라는 것은 실사구시인데 실사구시는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옳은 방향을 찾는 건데 예. 그게 무슨 어떤 감정이라든지 헛된 정보를 가지고 하면은 그건 뭐 김건희 윤석열 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고 8.15 뭐 국민 임명식 네. 그런 그날이든지 아니면 그날 오전에 중요한 연설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8.15 연설은 굉장히 이번에 이제 중요하죠. 80주년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하나 갖고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 이재명 후보 시절 그리고 대통령 되었을 때 만났을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회고록을 말씀하세요? 전 국민 회고록입니다. 지금 이미 회고록 쓰기 운동이 우리 막 퍼져가고 있어요. 60세 이상 되는 한국인은 쓸 게 많아요. 아, 자기 회고록이요? 다 자신의 자기 회고록? 회고록이죠. 자기 회고록. 그러니까 예. 잘 나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 보통 이름 남기지 않던 사람들도 회고록 쓰고 돌아가셔야 돼요. 한국에서 이 위대한 노인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한 분 돌아가시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얼마나 아깝습니까? 예. 그래서 이 운동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자료를 모으고 국가는 그걸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해주고 국가가 앞서면 안 돼요. 뒤에까지 뒷받침을 해주고 이걸 자료로 만들어야 돼요. 아, 예. 엄청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질과 양을 가진 게 될 것이고 이 회고록 쓰면은 사람이 겸손해지고요. 고마워해지고 이게 국민통합 아닙니까 진짜. 자,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8.15 아이디어인데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도 만나셨을 때 전달하셨다는 그분이 뭐 말씀이고. 메모하고 좋은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건 민간인 주도로 하고 국가가 뒷받침하고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다시 이야기를 조금 돌려서 이춘석 의원은 어제 민주당 탈당했고요. 법사위원장 자리도 내려놓았는데 뭐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의원직 사퇴라든지 혹은 뭐 의원직 제명이라든지 이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아니 보십니까? 어제 보니까 경찰이 뭐 재빨리 수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예. 거기서 빨리 진상을 보고를 해줘야죠. 진상을. 예. 지금 본인 입으로는 차명 거래했다는 말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뭐 폰을 잘못 갖고 예.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됐어요. 그런데 뭐 사퇴한 걸로 봐서 그게 사실인 것 같은데 이건 빨리 하는 게 경찰 수사를 빨리 하는 건 빨리 하는 거지만 국민들을 지금 사실상 이게 상황이 의혹 수준은 넘어간 상황에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사퇴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뭐 수사 결과 보고 해야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좀 난감할 것 같아요. 뭐 시작을 하자마자 이런 일이 터져서 그래서 재빠르게 이제 탈당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한 건데 새 지도부 얘기로 넘어가 보죠.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정청래 의원이 신인 대표가 됐는데 당 대포라는 별명을 가졌던 정 의원이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돼서도 하는 발언들이 상당히 좀 강성 발언들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거다. 내란 세력하고 난 악수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실제로 그 야당 대표들 예방하는 자리 대표되고 나면 원래 쭉 돌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또 개혁신당은 가지 않았거든요. 이런 행보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청래 의원이 지난 20여 년 동안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봤는데요. 네. 2003년에는 거리에서 제가 부딪힌 적도 있는데 그때는 이 거리의 투사였어요. 예. 그러다가 쭉 사선 의원이죠. 지금 예. 그렇죠. 예. 예. 가는 사람이 굉장히 커가는 방향으로 갔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특히 이번에 탄핵소추 위원장이 된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때 보여준 말은 상당히 정확하고 커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좀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 맞아요. 도저히 변명이 불가능할 짓을 저질러 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예. 밀어붙이는 건데 예. 특히 해산 대상으로 지금 규정한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해산 정당으로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놓으면 자연적으로 이런 식으로 행동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갈 수가 있지.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에서 아마 거구파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돕고 있다고요? 국회의원들이나 네. 당원들은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일단 단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뭐 김문수, 장동혁, 뭐 전한길 이런 세력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죠.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아니 그건 원래 의도했든 안 의도했든 도와주는 게 된다고요? 하여튼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적대적 공생관계가 생기는 거고 어제 개혁신당은 왜 안 맞는지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인데 네. 왜 안 맞는지 그건 나 이해가 안 가요. 개혁신당은 거구파가 아니잖아요. 네. 또 내란에 가담한 세력도 아니잖아요. 내란 비판했죠. 그럼 왜 안 만나죠? 그러니까 이게 내란 세력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보수 전체를 반대하는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지금 이 정권이 극히 피해야 될 다시 한국의 정치 상황의 근본을 원위치하는 거예요. 그 원위치는 좌우 대결 구도입니다. 좌우 대결 구도. 그래서 정동영, 정청래 두 정씨가 하고 있는 행동이 다시 좌우 대결 구도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게 고정이 돼 버리면요. 예. 뭐 문재인 시즌 2가 되든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조갑재 대표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두 분이 어떻게 저렇게 어울리지 하는데 어울릴 수 있었던 것은 중도, 실용, 진영을 넘어서 나라를 잘 살게 해보자라는 그렇죠. 데서 사실 의기투합하셨던 건데 지금 정당들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또 이거 좌우 대결, 갈등, 극과 극으로 갈라지겠구나 이 걱정되시는 거예요? 문턱에 와 있어요. 문턱까지 와 있어요? 여기서 더 나가면은 예. 그게 고착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예.
이 보수층은 지금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진 것은 보수당과 네. 보수 세력이 무너졌다고. 아하. 보수 세력이라면 보수 언론, 보수 지식인인데 예. 보수층은 적어도 40%, 45% 그래서 건재합니다. 예. 그런데 이 보수층 전체를 적으로 돌리면은 예. 큰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극우파는 우리 정치권에서 소외시키고 배제시켜야 할 존재가 확실해요. 예. 계엄에 찬성했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세력. 예.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공동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식으로 나가면은 그들한테 명분을 주고 합리적 보수 있잖아요. 예. 맨정신 보수라고 그럽니다. 맨정신 보수. 맨정신 보수가 이재명 정부가 잘하면 잘하도록 하고 싶고 예. 못하면 비판하는 이런 자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예. 예. 맨정신 보수가. 네. 그 사람들이 다시 그곳에 이렇게 끌려가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의 설 자리를 잃게 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합리적 보수. 아. 이 합리적 보수가 대한민국의 문명 건설 세력인데. 그렇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정청래 대표의 저 강성으로 몰아붙이는 저 태도에 대해 좀 염려하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금 리스키한, 조금 위험한 행보를 지금 당이 보이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사면이 코앞에 있는데 8.15 특사 말입니다. 뭐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느냐 마느냐, 또 국민의힘에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누구 이름을 또 올리는 게 포착이 되고 뭐 텔레그램이 잡히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사면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십니까? 해야 됩니다. 사면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 해야 된다고요? 네, 그걸 적절하게 함으로써 대통령이 사람 잡아 넣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이제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이 이게 예. 주가 되거든요. 예, 그렇죠.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걸로 봅니다. 어허. 그런데 항상 거기에 소수의 정치인이 끼임으로써 예. 사면 전체의 의도가 흐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로 조국 의원, 전 의원이라든지 네. 또 송원석 씨가 사면해달라고 하는 홍문종 정찬민 그 사람들이 또 보니까 죄질이 나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돈과 관련된 거죠. 부패 문제와 관련됐는데 이런 사이에 한 사람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누구? 꼭 사면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것은 최순실 씨예요. 최순실 씨요. 이분이 아직 감옥에 있다는 거 알면은 아마 놀랄 겁니다. 그 최순실 씨 사면한다고 그러면 반대할 국민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아니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다 사면됐는데 네. 그 사건의 사실상 주범은 누굽니까?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벌써 전에 사면 복권되고 그와 연관된 사람들은 다 사면 복권됐어요. 한 사람 딱 남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을 챙겨주지 않아요. 그러나 네. 법리상 주범 다 사면되고 그다음 감옥에 있는 게 벌써 9년째. 근 10년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면은 최순실 씨와 그러니까 최서원 씨하고 조국 전 대표 둘 다 사면해라 이쪽이신 거예요? 그건 난 조국 의원은 너무 짧잖아요. 1년에 안 됐잖아요. 복역 기간이 그렇죠. 3분의 1이 안 됐죠. 예. 그렇다면은 이게 균형이 안 맞는다 또. 균형이 안 맞아요. 이건 또 별도의 문제예요. 이 최순실 사면은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법리적으로도 그래요. 또 그런 개인 의견 이건 대통령하고 오찬하실 때도 전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말 한번 꺼내봤어요. 그러셨어요. 그럼 이번에 사면은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 거고 올해 복역한 최순실 씨를 그럼 어떤 통합의 상징으로 사면하자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통합이라기보단 거기서 그 기억을 이제 정리할 때 안 됩니까? 정리를 좀 하자. 저런 기억을 계속 오래 가져가는 게 뭐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걸 좀 주목을 해요.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 송원석 원내대표가 홍문종 정창민 전 의원 사면하라고 올린 저 텔레그램 포착된 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조국 사면을 형식적으로는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반대했습니다. 저렇게 하면서 진심으로 반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조국 사면에는 좀 유리한
자료가 공개된 셈인데. 그 판을 깔아줬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예. 아, 자, 여기까지 일단 본방송하고 제가 못다한 질문 조금 있어가지고요. 유튜브로 함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 대표님. 오늘 조갑재 대표와 함께 전국 현안들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보수 진영의 대표 논객이자 원로 조갑재 대표는 이 현안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내일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나오세요. 진보 진영의 원로이자 논객 유인태 총장은 어떻게 보시는가? 또 내일은 내일의 시각을 여러분 엿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조 대표님은 사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8.15 정치인 사면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 최순실 씨, 이름 바꿔서 이분 이제 최서원 씨 됐거든요. 그렇죠. 최서원 씨 사면을 이야기하셔서 좀 의아하다 이런 댓글도 꽤 많이 이제 우리 청취자들한테 올라왔는데, 예. 지금 광고 나가는 동안 말씀을 나눠보니 최서원 씨가 뭐 이뻐서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국민통합, 보수도 아우르고 간다는 차원에서 한 99년에서 10년 살았으니 이제는 뭐 특사 명단에 좀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 그 차원으로 말씀하신 거라고요. 국민통합. 근데 이 최순실 씨밖에 안 남았다고요. 그 사건과 관련된 관련자가요? 수많은 형을 산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이 사람은 혼자 남은 것은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결자 해지 차원에서 사면했어야 돼요. 아하, 또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또 진보 진영, 특히 조국 혁신당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조국 전 대표도 복역 기간이 짧긴 하지만 상징적으로 사면하자. 특히 대선 때 조국 혁신당이 후보 안 내지 않았느냐. 아, 그 덕도 본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취지도 좀, 이런 뉘앙스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지자들은. 이게 맞출 수 있는 그 대칭성이 없어요. 이 최순실 경우에는 법리로도 그렇고 어떤 인간적인 도리로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조국 의원은 네. 이게 문제는 형기 아닙니까? 지금 구속돼 가지고 이제 한 7, 8개월 살고 있는데,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과연 그 조건에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거고, 아하. 최서원 씨, 최순실 씨 사면은 자연스럽게 느껴질 거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직도 감옥에 있었나 하고 생각할 겁니다. 그 이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엔 되게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워낙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최순실 씨는. 그런데 상징 존재인데 정치적 영향력이 전혀 없잖아요. 없긴 하죠. 그리고 그 사건은 종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기억 속에서 일단 좀 멀리 떼어놓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 있는 한은 항상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진행 중이다. 예, 예. 아니 사람이 머리에 한계가 있는데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죠. 그렇게 보시는 예. 거군요. 송원석 원내대표의 저 텔레그램 사진 찍힌 것은 아까 부적절하다 그러셨어요. 아니 그건 이분은 전부 다 보안 사고 아닙니까? 이춘석 의원도 그렇고, 이춘석, 예. 그리고 저 송원석 대표도 그렇고, 예. 오늘 조사받는 김건희 씨도 그렇고, 아니 보안에 왜 그렇게 소홀히 한지 모르겠어요. 예. 아니 원래 저렇게 텔레그램으로 누구누구 사면해 주세요 막 이런 거 논의하고 그래요?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저는 과거의 관례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양쪽 사면하려면은 예. 역시 대통령이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야당에서 원하는 사람 또 취합을 하는 게 맞죠. 취합을 하긴 하죠. 네, 하죠. 저렇게 텔레그램으로 보내는 이제 거는 들켰다는 게 문제지. 몰랐어요. 아무튼 정찬민, 홍문종 뭐 복권 요청 추가입니다. 뭐 심학봉, 저 심학봉 의원도 저기 있었구나. 이렇게 이름을 넘겼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정치인 사면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새 정부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민주당 새 지도부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정청래 대표의 이 행보를 놓고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 시절에 걸어왔던,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걸어왔던 길과 좀 비슷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보십니까? 했더니 지금 정청래 의원 이번 선거 치르면서 보면은 현역 의원들 대부분이 박찬대 의원 쪽이었어요. 정청래 의원은 뭐 5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현역 의원이 적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결국은 당원들, 그렇죠. 특히 강성 당원들의 단단한 이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대표까지 됐고 그러니까 비주류가 대표까지 됐고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지방선거 사실 지방선거는 여당이 이길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이게 초반에 치러지는 거죠. 그죠. 거기서 이기고 나면 재선 도전하고 그죠. 그럼 그다음에 총선 공천권 행사할 수 있고 공천 작업에서 자기 사람을 쫙 이렇게 공천을 잘하고 나면 보통 대선 간다고들 하잖아요. 그럼 정청래 대표도 좀 대선 바라보고 있다고 보세요. 차기 대선? 자연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자연히. 예. 아... 그리고 인상이 나쁜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 네. 심리를 할 때 이분 얼굴이 자주 비치고 네. 말을 하는데 아주 말을 잘하더라고요. 아, 그 이제 평소에 막 이렇게 좀 네. 세게 말하던 그 강한 캐릭터를 좀 죽이는 상당히 느낌이었어요. 그 억누르는 역할을 느낌이었어요. 했어요. 조금 차분하게. 예. 그리고 저 국민의 힘과 이 민주당이라는 이 당 조직을 비교하면 이게 완전히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거든요. 지금 국민의 힘은 진성당원이라는 분이 한 80만 명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는 회비내는 권리당원. 권리당원이 민주당은 저 100만 명 넘습니다. 네. 아마 회비만 해도 당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고 음, 굉장히 이게 역동적이고 모임이 많아요. 국회에 가보면은 오늘 무슨 국회 세미나 이렇게 쭉 쓴 거 있죠. 네, 세미나 한 10개 있으면요. 네. 한두 개 빼고는 전부 다 민주당 세미나입니다. 아. 그만큼 스터디 그룹처럼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해가 굉장히 역동적인 조직입니다. 그렇군요. 그 중심에 이 아주 활동적인 당원들이 있어요. 예. 100만 명의 핵심 당원. 아하. 가족까지 치면 한 300만 명, 400만 명 되잖아요. 네, 네. 아마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잘 조직된, 잘 훈련된 활동적인 당원을 가진 정당은 없을 겁니다. 그 정도입니까? 이게 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큰 소리를 칠 수 있고요. 예. 그게 저는 여기 이번 조각에서 반영됐다고 봅니다. 지금 장관들 중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8명이죠, 아마. 예, 맞습니다. 이거 일종의 내각제 비슷해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하나의 실험을 하고 있다고. 의원 봅니다. 내각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국민의 힘과 윤석열과의 차이지. 윤석열 정부 있을 때 국민의 힘이 특히 의료 대란이 진행 중인데 이거 안 됩니다 하고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총선 망쳐버린 것 아닙니까? 아하. 이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독자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건 정당의 발전 측면에서 보면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네. 정당이 독자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하.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아닙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없었잖아요. 아. 예. 그렇죠. 오히려 자기가 잘해가지고 여당을 만들어줬다. 네. 이런 심리인데 그래서 좋은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네. 약간의 또 함정이 있는 거지. 어떤 함정이요? 대통령과 강한 대표 사이의 갈등이라든지 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 대통령이 완전히 당을 장악하고 가는 분위기가 되면 뭐 국민의힘이 전에 그랬듯이 윤 대통령이 장악했듯이 그러면 뭐 국민들 보기에 안 좋고 결과적으로는 안 좋지만 여하튼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기에는 굉장히 편한데 네. 당이 대통령보다 정부보다 더 힘이 세면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또 대표가 강하면 그러니까 그게 이게 문제죠. 여러 가지 삐걱거릴 경우가 생기면 굉장히 좀 난감해질 수 있단 말씀이네요. 그게 좋게 보면은 예. 견제가 되고 예. 이른바 요새 개헌할 때 항상 부르짖는 게 대통령의 분권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당 안에서 여권 안에서 일종의 분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좋은 거예요 이게. 어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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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예. 하나의 실험을 하고 있다고 봐요. 실험을 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 난 그건 좋다고 봅니다. 음. 실험을 하고 있어요. 예, 좋다고 보시는데 예.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니 제가 말씀을 하시니까 언뜻 떠오르는 게 이번에 지금 굉장히 시끌시끌한 주식 거래 양도세를 그러니까. 내는 사람을
주식 50억 원 가진 사람으로 할 거냐 10억 원 가진 사람으로 할 거냐 정부 개편안이 10억 원 가진 사람으로 낮추겠다라고 했더니 막 지금 주식 그렇죠. 투자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자 여당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재검토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어제 대통령실에서 재검토한다고 우린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잖아요. 보기 드문 일이죠. 예. 아주 정권 초반인데. 그래서 이거 뭐지? 싶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강조한 게 저하고 만났을 때도 그 점을 제일 먼저 말하던데 민주당은 종북 정당이 아니다. 종북 세력은 공천 과정에서 작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많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도를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사이 정책을 보면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새 정책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정책과 이번에 반시장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또는 반기업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또는 정권을 방송을 장악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각종 입법 이걸 보면은 종북 좌파 본색 그대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저는 의아한 것이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정동영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고 정동영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오래 그렇죠. 같이 해온 걸로 제가 알아요. 뜻을 맞춰온 걸로 알아요. 그렇다면은 정동영 장관이 내는 이 뭐 대북 확성기 뭐 없애는 방침이라든지 이런 건 다 대통령하고 통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따로 가는 느낌은 아닌데. 한미 군사 훈련 조정하겠다는 이야기는 저는 논의 없이 했다고 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한미 군사 훈련을 조정한다면은 이거는 미국과도 논의가 돼야 되고 우리 군은 아마 강하게 반대했을 겁니다. 거긴데. 예. 그걸 툭 던지는 거 봤을 때는 이건 대통령과 논의 없이 했다고 봐요. 그럼 전반적으로 보기에 조 대표님께서 뭐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하나하나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좀 다르게 가고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종북성은 없다. 그러나 그 당의 성격상 노동자 중심으로 가는 것은 이건 일종의 계급 투쟁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정치 행태인데 그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사회, 경제, 정책으로 반영이 될 건데 이것하고 대북 정책이 또 그렇게 되면은 다시 종북 좌파 없어졌다는 종북 이야기 또 나오고 하면은 결국 국가를 다시 좌우 구도로 만들어버린다 이겁니다. 예. 한국의 정치는 그 원리가 있어요. 어떤 거?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김일성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남북한의 대결이. 이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그 양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남한의 정치는 좌우 구도로 가게 돼 있다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북한도 변하고 한국의 좌파도 변하고 해가지고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중도 실용이라고 던졌어요. 국익 중심의 뭐 외교라든지 이것도 다 그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조가 유지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정청래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든지 뭐 개혁신당 젖혀놓고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대통령의 기조와 결이 다르다. 그 앞으로 상황들을 어떻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계속 좀 이렇게 엇박자가 좀 날 거라고 보세요? 예, 나는데 이게 좀 민주주의라는 게 또 좋은 게 있어요. 어떤 거? 이렇게 해놓으면은 거기서 어떤 합의가 스스로 이루어지잖아요. 정반합이라고 하기도 하거나 일종의 물리학에서 말하는 벡터 개념이 있잖아요. 양쪽 힘이 이렇게 겨루면은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난 그걸 민주당의 생리상 거의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게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지금 전당대회 한창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를 하면서 강한 경쟁자였던 김문수,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빠졌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많이 유력해지지 않았냐 이렇게들 판세를 보더라고요. 조갑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안 함으로써 네. 흥행거리가 약해져 버렸어요. 그거 맞아요. 지금 흥행이 안 됩니다. 흥행이 좀 안 되더라고요. 예, 예. 흥행이 안 된다는 건 중대한 의미가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수 정당이 존립하느냐 마느냐고 그게 연동돼 가지고 보수층이 방향 감각을 잡느냐 마느냐인데 너무나 큰 게 걸려 있어요. 그런데 흥행이 안 돼요. 아하. 대결 구도가 김문수 대 한동훈 이렇게 됐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극우냐 아니면 맨정신 보수냐의 대결. 그러니까 윤 어게인이냐 예. 보수 어게인이냐의 대결 구도로 가서야 되는데. 윤 어게인이냐 보수 어게인이냐 그렇죠. 이 방향을 잡아주는 전당대회가 이 전당대회였어야 하는데. 윤 어게인이냐 보수 어게인이냐 이 말은 저 한동훈 전 대표가 만들었어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조경태 지금 나온 분들 중에 예. 조경태 안철수 두 사람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좀 약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뒤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든지 해가지고 하나의 세력으로 묶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단일화도 생각해 봐야 돼요. 후보 단일화. 네, 후보 단일화. 그리고 최고위원으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뭐 김건식 그 교수. 후보처럼 네. 아주 강력한 반극우입니다. 반극우의 네. 기술 좀 되는데 네. 이런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세력화를 해주고 그래서 이번 경선에는 당이 죽느냐 사느냐 보수의 갈 길 그리고 극우하냐 아니면은 보수하냐의 갈림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도록 하고 결국 목표는 당원을 움직이는 겁니다. 네. 이번 이 전당대회 결과는 당원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당원표. 당신 팔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원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70만 명의 국민의힘 당원들도 지지율이 지금 17%로 떨어졌는데 또 윤어게인 세력을 뽑아가지고 극우 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깨우쳐 줘야 돼요. 그러면은 당원들도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압력이 일어나려면은 언론의 관심이 집중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예. 흥행이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흥행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한동훈 전 대표가 참전하는 거예요. 참전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참전하되 예. 지금 대표로 참전하는 건 아니니까. 후보는 아니니까. 아니니까 얼마든지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분위기까지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단일화도 해줘야지. 단일화를 근데 한동훈 대표가 나서서 어떻게 해요? 조정자를 해줘요? 해줄 수 있잖아요. 안철수 조경태 나와라 해가지고서 사회도 보고 이래요. 토론에. 그건 뭐 기술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 전에 안철수 만났더니 단일화는 결선 투표 때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냐 하던데 네. 그걸로는 약하죠. 그걸로 약해요. 예, 그 전에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어야지. 예. 또 단일화하는 과정도 상당히 뉴스가 될 것 같아요. 아니 뉴스거리를 만들어야 돼. 흥행이 안 되면요. 네. 당원혁명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짠물만 남죠. 보통 우리가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짠물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관심 받게 돼 버리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강성 뭐 이른바 극우 이런 쪽으로 흐르기가 쉽다 그 말씀이신 건데. 요사이 제가 최근에 읽은 글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예. 정말 이분은 실력이 있고 아주 합리적인 분이거든요. 예. 그분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썼습니까? 국민의힘의 마지막 봉사는 자진해산이다. 그 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다시 윤석열 세력을 뽑으면은 국민의힘은 사라져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 영남대학의 그 김명수 교수라는 분이 아주 글을 잘 쓰는 분인데 이분도 조선일보 칼럼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더라고. 이런 극우화된 세력 사라지고 2030 공정한 경쟁을 모토로 하는 새로운 보수에게 길을 열어줘야 된다. 보수 어게인. 예. 그 어떤 시대 정신을 담는 전당대회 결과가 나와야 보수가 살고 국민의힘이 삽니다. 그게 만약 안 되면. 그건 당원들이 결정해요. 그게 만약 안 되면 뭐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듯이 국민의힘 강제 해산이 아니라 자진 해산 운동. 자동 아니 그러려면은
보수층 안에서 예. 맨정신 보수층 안에서 예. 제가 맨정신이란 말은 합리적 보수. 계엄에 반대하고 부정성 음모론을 믿지 않는 이 맨정신파에서 국민의힘 해산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아. 맨정신파의 자진해산 운동이 일어날 거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그럼 이번에 출마해야 된다고 했어야 조 되는 대표님은 그렇게 보셨던 거예요? 했어요. 했어야 된다고 그런 거 보셨구나. 안 하더라도 예. 출마한 것만큼 역할을 해야 이 된다. 역사적 의미를 깨우쳐 줘야 되는데 어제 페이스북에 아주 근사한 그 글을 올렸잖아요. 어제 뭐 올렸죠? 한동훈 대표가? 뭐 취지는 윤핵인 세력은 어차피 사라질 정당인데 그 사람들을 찍어가지고 망하는 길로 갈 거냐 뭐 그런 취지였어요. 그 윤핵인을 극복할 후보 뽑자 그 어차피 글 쓴 거. 윤핵인 세력은 윤석열 세력 아닙니까? 네.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하는 것은 네. 이번 특검에서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줄을 섰잖아요. 어차피 역사의 낙오자입니다. 네. 역사의 낙오자가 지금까지 80년 동안 대한민국의 문명 건설을 주도했던 보수층의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까? 대표성이 없잖아요. 물론이죠. 네. 네. 그러면 새로운 대표로 만들어야 된다는 운동이 국민의힘 해산 운동을 일어나든지 뭐 그렇게 되고 우선 그렇게 되면 대여 투쟁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극우화된 국민의힘이 무슨 말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한들 그게 국민들에게 먹히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국민이 짐이 되는 거죠. 국민의 짐이 되는 거다. 더 나가면 국민의 적이 되는 거죠. 하하. 한동훈 전 대표 출마 안 했지만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보수 어게인, 찬탄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최소한 뽑힐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씀 하나 하셨고 그 다음에는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좀 뭐 시간이 남긴 했습니다만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들 있거든요. 지역구 몇몇 곳에서 그런 곳에 좀 나가서 뭔가 정치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게 그 과정을 꼭 거쳐야 될 거예요. 꼭 거쳐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현역 국회의원 출신 아니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핸디캡이 있잖아요. 예. 한동훈 전 대표도 아마 그걸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마해가지고 네. 그 현장에서 뛰어보고 자기의 몸무게를 재보고 몸무게 재보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나서 차기 대선 가능합니까? 아직 이릅니까? 저는 뭐 그분의 특히 능력, 네. 말과 글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말과 글이 될 뿐만 아니라 행동이 빨라요. 이 정치인은 행동 빨라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행동 빨라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 있잖아요. 다른 데는 좀 모자라더라도. 누구 말씀? 그 김영삼 결정 그래요? 빨리 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런데 12월 3일 예. 그 아주 크리티컬한 순간에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임기응변과 결단은 이거 역사에 남을 만한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자산이 된 겁니다. 아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때 치를 때 같이 치러진 재보궐선거에 나와서 현역 의원 되고 배지 달고 차기를 준비해라. 그 말씀이시네요. 여당 쪽의 차기, 뭐 얘기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긴 한데 여당 쪽의 차기는 누가 보이세요? 지금 뭐 자연스럽게 이번에 나온 박찬대 이분 정청래 박찬대 정청래 두 사람이 이제 부각된 것 아닙니까? 예, 일단 그렇죠. 당 대표 나왔으니까. 그러나 저 민주당은 외부 영입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그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국민의힘은 계속 외부에서 이제 초빙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지금 안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이란 이 조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개별적보다는 한 조직을 정당이 무섭습니다. 정당은 무기를 안 들었다 보이지 군대입니다. 군대요. 민주주의가 없을 때는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정권을 잡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러네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정당이고 전쟁이 선거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전투 조직이죠. 예. 그래서 이 민주당 연구를 해야 돼요. 특히 이게 보수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하면 뭐 좌파, 종북 뭐 이런 말로 해놓고는 알아보지를 않아요. 민주당이 얼마나 달라지고 얼마나
이 다이나믹하고 생산성 있는 조직인지를 모르고 특히 국힘하고 비교하면은 이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요.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은 결국 정당과 정당의 대결인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금 식으로 해가지고는 정권 못 잡는다는 이야기지. 보수 논객으로서 보수 원로로서 좀 따끔하게 국민의힘 정신 차려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내내 눈에 밟히시는 그러니까 이 통탄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부분이 윤 전 대통령의 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어쩌다가 저런 외부 인물이 초빙이 돼서 보수를 이렇게 만들어놨나 이 얘기를 끊임없이 조 대표하고 계시는데 지금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만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또 뭐 속옷 차림으로 있었느니 어쨌느니 이게 건강상의 이유니 아니니 막 또 논란이 시끄럽거든요. 조만간 다시 이 구인을 시도할 거라고 하는데 이 장면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끝으로. 저는 이게 지금 걸려있는 범죄 혐의가 내란 아닙니까? 예. 내란이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기록을 세웠어요. 이분은 유일하게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하하. 계엄령을 펴도 그 전에 국회에 군대 보낸 사람은 없어요. 선관위는 물론이고. 이것은 엄격하게 다뤄야 돼요. 일말의 동정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법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네. 인권을 침해한다든지 무리하게 뭐 오기 사움을 한다든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하. 법대로만 하면 돼요. 예, 예. 그런데 강제 구인해가지고 조사실에 데리고 온다고 한들 이분이 진술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안 하겠죠. 그럼 왜 데리고 옵니까? 그런 것 가지고 시비를 해가지고 본질을 좀 희화화하면은 특검이 손해죠. 특검이. 오히려 이 지금 속옷 보도되고 이러는 것이 윤 전 대통령 망신이 아니라 특검이 손해라고 보세요. 손해죠. 궁극적으로는. 손해죠. 그렇게까지 이러면 또 동정심이 생긴다고. 또 그렇게 예. 될 수도 있으니까. 동정심이 생기면 안 되고 맘 법이라는 약한 것은 분들. 엄정하게 하되 그게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군대를 국회로 보내고 선관위에 선관위로 보내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심도 가질 필요 없이 가차없이 법대로 다뤄야 한다 그 말씀하셨고 다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까지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뭐 동정심 일으키게끔 하는 뭐 이런 거는 좀 특검이 자제하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방향을 특검이 방향을 잘못 잡은 거 하나가 왜 계엄 수사를 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 수사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정선거 음모론은 수사를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법이 있어요. 예. 공직선거법 위반에 예.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사람은 처벌하게 돼 있다고. 예. 부정선거 음모론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사전투표하지 말자고 그러고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걸 부정선거라고 그러고 또 미국 사람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국제 망신시키고 하는데 네. 그리고 국민 정신 건강에 얼마나 나쁜 걸 합니까? 이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전혀 안 하더라고.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특검에 그건 없네요. 가장 중요한 게 군대 동원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인데 네. 한쪽만 수사를 해요. 그리고 이것은 전 국민적인 문제니까 이거 치유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린 자들은 처벌해야 됩니다. 형사처벌해야 돼요. 속아 넘어간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보수논객과 함께 현안들 두루두루 짚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다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건 좀 나야 내 생각과 달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한 생각들 존재하시겠지만 그것조차도 좋습니다. 아마 우리가 깊이 있게 요 각도로 저 각도로 살펴보는 것 자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소중한 일이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또 진보 원로 유인태 전 총장과 함께 이 사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저도 조갑재 대표와 함께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조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